안녕하세요. 어디서도 말 못할 답답한 사연, 하지만 듣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를 배달해드리는 썰의 민족입니다. 오늘은 고액 연봉에 며느리를 무시하며 가스라이팅 하던 시댁이 친정아버지의 죽음마저 모독하자 철저한 법적 대응과 재산 환수로 그들을 빈털터리로 만들며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독한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고 온전한 자유를 되찾은 여성의 이야기로 부당한 대우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와 결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 7년차 직장인이자 이제 막 자유를 되찾은 평범한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5년 동안 제 영혼을 갉아먹던 지독한 시댁과의 악연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마음은 마치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뒤에 맑은 하늘처럼 평온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대리 만족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자랐지만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으려고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졸업 후에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현재는 팀장 직급으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죠. 남편과는 6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3살 연상으로 평범한 중소기업의 대리였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소박하고 성실한 모습에 끌렸습니다. 제가 가진 배경이 화려하지 않았기에 그의 평범함이 오히려 저에게는 안식처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마주한 시댁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제 고향과 부모님의 직업을 노골적으로 캐물으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동네에서 터잡고 산 집안이라 뼈대가 있거든. 그런데 자네는 부모님이 지방에서 농사 지으신다며?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싶네. 라며 대놓고 저를 깎아내리셨습니다. 당시 저는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니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더 잘하면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갑질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였고 제가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 주말마다 저희를 시댁으로 호출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큰일을 하려면 집안이 편안해야 하는 법이다. 네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지 말고 주말에는 시댁 와서 내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 좀 해라 하시며 저를 부엌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정작 본인의 아들은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게 하셨죠. 제가 어머니, 저도 평일에 프로젝트 때문에 매일 밤샘하고 겨우 쉬는 날이에요. 남편이랑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건의하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시어미한테 말대답하는 거냐? 내 아들은 밖에서 상사 눈치 보며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집안일은 여자의 근본이다. 남편의 태도는 저를 더 절망케 했습니다. 그는 야,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하셨어? 그냥 좀 해드려. 고생하시는 노인네 기분 맞춰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냐? 네가 연봉 좀 높다고 은근히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그들은 저를 더 쉬운 상대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슬픔에 잠겨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제게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제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사돈어른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자네 이제 친정에 돈 보낼 일 없으니 우리 집 형편 좀 나아지겠구나. 그동안 친정에 야금야금 보낸 돈, 이제는 우리 아들 차 바꾸는 데 쓰는 게 맞지 않겠니? 그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이 쩍 하고 갈라지며 서늘한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이 인간들에게 나는 그저 돈 나오는 기계였을 뿐이라는 명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성이 증발하고 차가운 분노만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눈앞의 시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게.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 자금 5억 중 4억이 제 돈이었고 대출이자 또한 제가 전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 전부터 제가 모아온 자산과 주식 등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댁에 큰 사단이 났습니다. 시동생이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2억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저희 집으로 쳐들어와 명령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 있지? 그거 당장 내놔라. 내 도련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네가 남이냐? 가족끼리 이럴 때 돕는 거지? 너 돈 버는 게 유세라며? 이럴 때 써야 유세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제 돈을 드려야 하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돈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 그 돈으로 이미 제 인생을 위한 투자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치켜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시어미한테 말대답이야.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언급하는 순간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집 제 명의로 된 전세금 뺀 돈으로 구한 거 아시죠? 오늘부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이혼 소장을 꺼내 남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사과는 네가 법정에서 해야 할 거야. 그동안 네가 나를 무시하고 방관했던 모든 증거,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까지 전부 제출했어. 그리고 네 명의로 된 차, 그것도 내 돈으로 산 거니까 압류 들어갈 거야. 기대해.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 제 무릎을 붙잡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에구, 내가 말이 좀 심했다. 아가야, 한 번만 받아오. 우리 아들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냐? 네 도련님, 빚만 해결해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네 종 노릇하마.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종노릇 필요 없고요. 그냥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뼈대 있는 집안의 위엄을 길거리에서 한번 뽐내보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제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부담했던 가계 비용과 위자료를 포함해 정당한 제 몫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나 무능했는지가 만천에 드러났고 직장 내에서도 소문이 돌아 결국 사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시동생은 결국 빚을 갚지 못해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시댁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겼고 현재 그들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서로를 탓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의는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당한 대우에 숨죽여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스스로를 먼저 지키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온전히 저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시원한 반전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였나요? 여러분이 직접 겪은 기막힌 사연이나 통쾌한 사이다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뻥 뚫리는 이야기를 배달해드리는 썰의 민족이었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기가 막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